안녕하세요. 네, 하루에 킬러 3문제씩만 풀면은 고득점을 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삼시세끼 2일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2일차 같은 경우는 좀 최대 최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킬러 문제들을 좀 모아봤어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따는 거고 보통 20번, 21번, 30번, 29번 중에서 들어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보통 이제 내신 같은 경우도 좀 선생님들이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과정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심화 과정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기본 과정을 배우고, 앞쪽에서 기본 과정 영상들 제가 올린 거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t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x 플러스 t제곱이라고 줬고 1차 함수네요. t보다 큰 구간에서는 2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t에서 t보다 작은 1차 함수는 다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겠죠. 그 다음에 t보다 큰 구간에서는 2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거니까 t에서 연속을 가지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럼 t보다 작은 자극한 여기다 집어넣을 때 t 값이 t제곱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제곱에다가 플러스 t니까 얘도 t제곱 플러스 t가 되죠. 그래서 이거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t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최대값이라고 해놓고 gt라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졌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값을 고르는 거죠. 그러므로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개형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x는 t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x는 t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t보다 작은 데에서는 x 플러스 t제곱, 즉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t, t제곱 플러스 t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꿉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tx 얘 플러스 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럼 플러스 t제곱을 쓰니까 마이너스 t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가 됐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t, t제곱 플러스 t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t, t제곱 플러스 t 꼭지점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긴 한데 여기서 첨점이 생기면서 미분은 불가능한 그런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최대값을 구해서 보기를 보시면 기억이 지원이가 2냐, gt가 미분이 불가능하냐, 뭐 x축 둘러싼 넓이는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니까 결국 gt를 내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사실 마이너스부터 2까지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얘를 막 평행이동을 원래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함수로 움직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얘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우를 이제 나누는 게 항상 어려운데, 경우를 나누는 팁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최대값이 어떤 경우에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이렇게 마이너스 2와 2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2를 집어넣을 때, 즉 2,f2라는 최대값이 gt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마이너스 2와 2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노란색 구간이죠. 여기서는 다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gt가 얘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fx의 최대값이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빨갱이 부분. 자, 빨갱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잡으면
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최대값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 함수 첫 번째로는 내가 뭘 생각해야 한다고? t가 지금 2보다 뭐 할 때? 클 때. t가 2보다 뭐 할 때? 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gt는 누가 된다고요? f2랑 똑같은 값이 됩니다. 최대값이 요 점일 때의 값이 되니까 2를 집어넣을 건데 요 함수에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t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t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그때 gt를 또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누구일 때? 여기 t일 때, 즉 ft랑 값이 똑같은 거니까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누구랑 똑같다고? ft일 때 값이랑 똑같으니까 저 때는 뭐가 된다고? t제곱 플러스 t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누가? 자, t가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입니까? 작을 때겠죠. 그랬을 때 gt 최대값은 이번에는 여길 때가 최대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죠. 그러면 그때는 f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마이너스 2를 요 함수에다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요 밑에다 그려야 되겠죠. 집어넣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t 빼기 4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등호는 내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6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얼마입니까? 6이니까 아무데나 등호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빼기니까 2고 여기다 마이너스 2니까 어디다 등호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GT를 내가 구한 거예요. GT를 구했습니다. 자, GT를 구했는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3T 빼기 4. 그다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다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T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T가 뭐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자 여기까지 구해놨습니다. 이제 다 지울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지원이가 있냐라는 거는 t가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1 되니까 2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 함수 gt가 t는 a에서 미분간하지 않은 a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런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요 구간들 안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야. 다 함수. 어디서만? 경계선에서만 보면 돼요. 경계선에서. 자, 얘 미분할게. G'T를 구할게요. G'T를 구하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 미분한 거 마이너스 3,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 미분한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미분하면 2T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자아 미분계수랑 우호 미분, 그게 자극한 우극한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쬐끔 2보다 큰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쬐끔 큰 데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조금 작은 데다 2를 집어넣으면 자아 미분계수가 5가 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얘는 어디에서만?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 한 개가 나오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곡선 y는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 그리면 자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일 때 저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찍혀서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t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t제곱 플러스 b가 있는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할 때 이렇게 그릴 건데 조금 얘를 높여서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얘는 t로 이렇게 묶어주면 t 플러스 1이라서 얘는 사실상 원래는 마이너스 1가 0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2를 집어넣었을 때는 6이 되니까 여기 1, 여기 2일 때는 1, 2, 3, 4, 5, 6.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t제곱 플러스 2니까 여기 0부터 2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때 여기로 지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선 첨점이 생겨야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입니다. 그때 얘가 뭘 구하냐면 x축과 이 함수가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래. 요 넓이를. 그러면 여기서는 요 노래 요 초록이 함수만을 쓰면 되는 거니까 즉 요거일 때 상황만 쓰면 되죠. 그럼 요 공식 아시죠? 마이너스 1, 0이니까 이렇게 x축과 이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6분의 절대값의 1이죠? 1에다가 2분에서 이렇게 뺀 거에 3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됩니까? 이것은 0 빼기 빼기니까 얼마?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1이 나오는데 쟤는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2번이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오더라도 구간만 잘 정해놓고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할 거고,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3차로 조정해 3분의 1 x3분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라고 했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뭐 하라고요? 저 함수의 그래프의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럼 다시 저 녀석의 fx가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하면 얘는 3툭 떨어지면서 x제곱 2툭 떨어지면 마이너스 ax가 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0이고 한근이 a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a가 뭐라 했을까? 양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띡띡띡띡띡띡띡 그래서 이 그래프 fx 3차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f0이 될 텐데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빵이니까 얘가 0임을 알 수 있으니까 아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다 이렇게까지 나와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점은 a점이고 요점은 몰라. 요점의 좌표는 a, a인 것만 알아요. a를 집어넣어도 값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좀 궁금한데 요점의 좌표는 내가 뭐로 묶어줍니까? 3분의 1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앞에는 x가 될 거고 2분의 1이 나오려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나오려면 2분의 3a가 되면 되죠.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ax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근을 갖고 2분의 3a에서 걷는데 얘도 마찬가지 a가 양수니까 여기가 2분의 3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을 또 다 그렸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근데 요런 값들이 지금 미지수인 거야. 요런 값들이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막 이동해 간다고. 요 녀석 여기 부분만 막 이동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는 A가 점점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앞에 1번에서 요 녀석의 영역을 살펴보죠. 자, 마이너스 1은 여기로 고정이 됐죠. 이렇게. 그쵸?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3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그때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3을 여기다 넣어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그때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럼 3을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여전히 계속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럼 3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가 두는 순간부터는 여전히 여기도 똑같은 값이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3을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면 3을 집어넣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뒤로는 똑같아. 그러면 경계선이 어디야 이제? 바로 경계선이 바로 요선이 되는 거죠. 요선. 얘를 기준으로 요게 x는 2분의 3a인데 2분의 3a 기준으로 3이 여기 있을 때와 3이 여기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2분의 3a보다 3이 작은 경우, 그럼 3분의 1을 곱하면 2보다 클 때 a가 되겠죠. 근데 3을 여기다 뒀을 때도 최대값은 0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등호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2보다 커나 같을 때 a가, 즉 3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f0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GA는 뭐가 되는 거라고? f0이 되는 거예요. f0은 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을 때 두 번째로는 2분의 3a가 3보다 작을 때잖아. 그러면 a는 당연히 뭐라고? 2보다 작을 때. 근데 제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죠. 그때는 3이 여기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GA는 뭐가 되는 거야? F 누구랑 똑같다고? 3이랑 똑같아. 그럼 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27에다 3을 하니까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9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야 지금? 뭐 한 겁니까? GA를 구한 거예요. GA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얼마? 9 마이너스 2분의 9a. 그 다음에 a가 2보다 커났을 때는 얼마? 0. 그래서 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0 집어넣으면 9니까 여기 9.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2보다 클 때 0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이 상태의 지금 그림이야. 여기가 2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은 얘 K가 원소예요. 근데 이 K라는 원소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보면 K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K보다 조금 작으면 표현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 값이랑 G 플라임 K보다 조금 큰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우미분계수. 얘를 뭐라고요? 자미분계수. 그게 다른 K 값을 가리키는 거야. 그걸 원소로 갖는 거죠. 그럼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게 뭡니까?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분 불가능.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x좌표를 미분 불가능한 점의 x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아까 미분 불가능한 점 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의 이해를 없다. 약간의 추론 능력만 있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손쉽게 풀 수 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2등급과 3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신 같은 경우.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문제가 진짜 헬이에요. 이거를 맞출 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정적분, 적분의 끝판왕을 갖다가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추론 능력도 꽤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가조건이 주어졌어. 자, fx가 2차 함수라고 했고 양수라고만 주어졌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때 가조건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요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주어졌어. 자,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 0부터 1까지 1-fx의 절대값의 d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x 플러스 1의 절대값 dx. 자, 여기 절대값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걸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 뭘 해석할 수 있냐면 항상 정적분이 주어졌을 때는 연산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절대값으로 주었으니까 이건 넓이입니다. 요 면적량은. 그럼 넓이는 무조건 0보다 크나 같겠죠? 그러니까 요 면적도 0보다 크나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이라는 값이 fx의 절대값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야.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값도 양수구나. 1이라는 녀석은 fx의 절대값이 요 구간 내에서는 1이 항상 위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양수라는 표현 때문에, 이 넓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하냐면 봐봐. 얘는 이 정적분을 갖다가 내가 해석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y는 1과 y는 절대값 fx와 둘러싸인 면적을 가리키는 거야. 자 여기는요. fx라는 녀석과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과 둘러싸인 면적을 0부터 1까지 더하래요. 그럼 내가 지금 나온 그래프들이 y는 1, y는 fx, y는 마이너스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그립니까?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니까 x축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fx를 일단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권을 보고. 그때 fx가 일단 양수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y는 1이라는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y는 0이라는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릴게요. 중요한 건 이 길이는 지금 서로 대칭 관계예요. 자 그랬을 때 fx와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거 배웠어. 즉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항상 세 가지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도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구간이 0과 1일 때는 1이 더 위에 있으니까 0과 1은 이렇게 잡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1보다 높은 데를 잡으면 안 된다고. 얘가 무조건 양수라고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0, 1은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 fx와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얘와 절대값 f인데 y는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 fx는 누구랑 똑같아? fx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 면적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같습니까? 얘가 대칭이어서 요 면적은 누구랑 똑같아? 요 면적이랑 똑같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경우는 탈락, 안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옆에다 그릴게요. 찍, 찍, 찍 그려놓고 이번엔 접하는 경우 뭐 할 거라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접하는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제 0부터 1까지는 또 어디가 될 거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항상 이 녀석보다 안쪽에서 0이 잡혀야 됩니다. 왜?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면적이 좌변에 대한 면적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과 fx의 면적이니까 얘도 0보다 큰 데에서는 얘가 fx와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되잖아요. 둘이 면적이 같았는데 여기 부분 때문에 또 달라져요. 결론 뭐라고? 얘는 그래프가 x축과 fx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준다고? 가족권에 따라서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이거에 따라서 얘는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두근이 생기게끔 나와요. 두근이 알파, 베타고 0과 1 사이는 항상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쵸? 얘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 요 두근 사이에도 0과 1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다시 이번엔 1과 fx의 절대값이 얘가 위로 이렇게 뭐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 요 부분에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1과 얘와의 관계와 fx와 마이너스 1의 관계가 똑같아요. 서로 대칭이야. 자, 위에 거는 절대값 x와 1가에 대한 둘러싸인 0부터 1까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여기 면적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도 뭐 할 거라고? 같을 거라고. 이번에는 fx와 마이너스, 즉 fx와 마이너스 둘러싸인 면적 여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x는 반드시 x축의
주가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권까지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더 이상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구간 A, B 사이에 속하는 이미지 T, 그럼 T가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내에서 자, 요 조건이 주어졌어. A부터 T까지 fx, 이것도 여기가 틀렸습니다. 절대값 fx예요. 절대값 fx 더하기 그냥 fx입니다.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자, 요 범위 내에서 A부터 T까지 절대값 fx 더하기 fx의 면적이 dx가 빵이 됐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어디부터? A부터 T까지 면적. 그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0을 만족시키는 b-a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생각해볼게. 지금 fx의 관계,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 놓고 여기를 베타라 모르니까 이렇게 놓을게. 그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뗐더니 이 값이 면적을 때렸더니 수학적인 면적을 때렸더니 빵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절대값이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이 값이 0이 됐으니까 면적을 때렸을 때 빵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의 ft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라는 녀석이 설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b-a의 최대값은 3이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B도 막 움직일 수 있고 A도 움직일 수 있는데 B가 제일 큰 거에서 A가 제일 작은 걸 뺐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B는 어디까지 올 수 있죠?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이 이 X축 이 근까지. A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래야 여기 사이에서 다 X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다. 결국은 A, B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얘에 대한 근이 된다. 나의 결론은 뭐라고?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내용 알려준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이제. 뭘 구하는 건지. 자, 정보를 다 조합을 해볼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정보를 알았냐면 자, 일단은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일단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요 근은 A고 요 근은 B고 이 길이는 3이다 까지 알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까지도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알게 됐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여기 그 다음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냐면 뭘 구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문제 수정해 줍니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 내용을 또 인지해야 돼. 자, 요런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요 면적값이 0부터 1 사이에서 요 면적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면 얘에 대한 지금 요 꼭지점을 보면 자, 여기가 A면은 여기가 3만큼 커서 이 녀석은 A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중점은 2분의 3, 2분의 3 때 이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분의 3 되거든요. 여기 2분의 3, 여기 2분의 3. 그거 콤마 F의 A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가 막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첫 번째 내용은 이거야. 요런 공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 값이 변하는데 자, 어디 구간에 일정하게 이렇게 1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이 자, 여기서 면적을 때릴 때 여기서 면적을 때릴 때 가장 다시 이렇게 있을 때 0과 1이 여기 있는 요 면적 0과 1이 여기 있는 요 면적 0과 1이 여기 있는 면적 여기 있는 면적 중에 제일 큰 값은 0과 1 사이에서 요 면적량이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즉 요 꼭지점에 뭐가 되냐면 대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0과 1 사이 fx 절대값 최대값이라는 거는 봐봐. 꼭지점의 x좌표가 0과 1 사이의 중점이라는 거야. 즉 2분의 1이면 알 수 있어. 즉 0과 1이 이렇게 꼭지점에 관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대칭을 이뤄가지고 그때 이 면적 절대값을 씌워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 면적량이 커지려면 이 꼭지점에 가서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0과 1의 대칭이니까 x좌표가 2분의 1을 알려준 거야. 자, 2분의 1을 알려주면 이 좌표를 다 알아요. 2분의 3만큼 빼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2분의 3만큼을 더해주면 얘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난 게 요 꼭지점은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죠. 그쵸? 그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얘 꼭지점의 y좌표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점점. 그때 가나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이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되면 돼요. 밑에. 그럼 보세요. 자, 이 녀석과 얘로 둘러싸인 요 면적 얘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0과 1 사이에서 여기 면적이 같아지면서 가조건 만족하는 거죠. 나조건은 어차피 이 0과 1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얘가 많이 내려갈수록 꺾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면적도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의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1임을 알려준 겁니다. 그때 상황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fx가 이렇게 양수인데 나는 절대가 fx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0부터 1까지의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 함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fx dx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fx를 갖다 이제 꼭지점을 아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 fx는 k 곱하기 x-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꼭지점이 얘니까. 그때 얘는 2,0을 지나죠? 이 녀석이 뭐라고? 2,0. 그러므로 f2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9k 마이너스 1이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 되더라? 9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때리려고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제 요거 정리할게요. 여기 자 x제곱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x제곱. 자 2a 비하면 마이너스 x니까 거기다 말하면 플러스 9분의 4x. 자 4분의 1에다 마이너스 9분의 3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니까 플러스 9분의 8. 이거를 정적분하면 저 녀석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9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9분의 8x 하는데 어차피 1 집어넣으면 그냥 9분의 8. 0 집어넣으면 다 빵빵빵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얘 9분의 얼마입니까? 10일 거고 얘는 27분의 30이 될 거니까 얘를 빼주면 27분의 얼마? 26이 돼서 최종적으로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정적분으로 주어진 어떤 최대 최소의 표현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우리가 저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저런 식으로 수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면적값을 계산하는 걸로 추론을 하고 이참수 제일 중요한 건 선대칭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다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가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그러면 fx를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끝까지 얘네들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녀석의 어떤 최대값의 새로운 함수의 정의 같은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미지수가 주어지면 구간을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최대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넓이 또는 정적분의 기본적인 어떤 식에 대한 표현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이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요 3번 같은 마지막 문제는 좀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면서 요런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을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3일차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